나에게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본다는 게 정말 또 어려워요. 주요 사업이 108건입니다. 108개가 아니고 네. 108종류가 있고 세부 사업을 따지면 연간 3,000개, 4,000개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귀한 분 오셨습니다.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가온누리비지에서 정부 R&D 사업만을 전담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마관욱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부 R&D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 세무업계를 하다 보면은 참 많이 듣는 용어예요. 그리고 이게 제조업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이거 꼭 받아야지 하면서 정말 주의 깊게 검토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 저도 오늘 좀 공부해보면서 예. 이사님께 좀 질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 R&D 지원 사업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 R&D라는 거는 곧 연구 개발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연구 개발은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즉 기업이 돈 들이지 않고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사업이 바로 정부 R&D 지원 사업입니다. 예. 혹시 이런 건 지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 지원금은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요.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R&D 자금 신청하게 되면 총 연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총 연구비의 65에서 80%가량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다양한 범위의 금액이 있는데 보통 작게는 400만 원부터 크게는 5억 원 이상까지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류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구분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혼자서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업 주도형 R&D라는 게 있고요. 그 두 번째는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기업의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참여 기업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되는 협력형 R&D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과학기술을 개발, 발전시키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에 부합되는 과제만 지원해주는 정책 목적형 R&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선택적으로 잘 골라가야겠네요. 예, 물론이죠. 아주 복잡하고 많아요. 사실은. 어.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모든 정보를 찾아서 나에게 적합한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렵잖아요. 가온에서 도와주시나요? 물론이죠. 예. 예, 제가 하는 게 그런 일입니다. 예, 이렇게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혹가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몰라요. 사실 저는 세금 전문가니까 예. 네, 이런 가온 누리비지 예. 같은 전문 기관에 예.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이 요건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요건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산하의 모든 부처에서 사실은 R&D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중소기업 쪽에 중점이 돼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보면은 중소기업이어야 할 자격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자격 조건에만 부합을 하면은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데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격 요건보다도 더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지원 제외 사항에 네. 해당이 되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금융상의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여러 은행에서 차용을 하고 갚지 못한다거나 이자를 내지 않는 그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세무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즉 기업이 세금을 미납받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제재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또한 어렵겠죠. 세 번째는 재무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기업들 그 결산하지 않습니까? 네네. 결산하면은 이제 부채 비율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재무 상태가 나옵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1000% 이상 넘어가면 또한 받기 좀 어렵습니다. 또는 자본 전액 잠식이 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예, 이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의 직원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이 10억 이상은 되어야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좋겠다라 그러셨잖아요. 5인 예. 이하여도 지원 할 받을 수는 수 있습니다. 있는 건 있는 거죠?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예. 10억 이상, 5인 이상이면은 더 좋다. 더 좋다라는 이런 표현을 말씀입니다. 써주신 거죠? 예. 네. 일단 여기에도 요건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이. 요건이 사실은 좀 복잡하고 많아요. 네네. 일일이 모든 걸 다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점 사항도 있는데 가점 사항 또한 기업이 다 확인을 해서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과제마다 다양하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예, 아, 이것도 도움을 좀 받아야겠네요. 요건 판단하는 거.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 부분도. 예. 네. 그러면 정부 R&D 사업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이런 건 보통 어디서 조회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공개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만 네. 그 안에서 정보 찾는 것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네. 인터넷 서치하다 보면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아이리스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 진행되는 모든 연구개발 사업, 그러니까 즉 한 개 부처가 아닌 모든 관계 부처 그리고 지자체 사업을 다 네.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나에게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본다는 게 정말 또 어려워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주요 사업이 108건입니다. 주요 사업 108건이라는 얘기가 108개가 아니고 네. 108종류가 있고 세부 사업을 따지면 연간 3,000개, 4,000개의 과제가 떠요. 그러니까는 너무 어렵겠죠, 찾기가. 공부 다 하고 계세요? 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가끔은 새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저희도 네. 새로 공부를 통해서 그쵸. 또 익히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또 홈페이지를 예.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이 기간이 좀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이제 지금 이거 우리 또 11월에 찍는 이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사님이 이거 무조건 이때 찍어야 된다 예. 말씀 주셨는데 예. 그 이유도 좀 있나요? 공고의 기간도 정해져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시청이 불가해요. 그리고 사실은 신청 기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미리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신청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매해의 1차 년도, 상반기라고 말씀드릴게요. 상반기 과제의 공고의 시기가 1월 초에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1월에서 12월에 공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리 파악했다가 최소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한두 달은 이상은 가져가야겠죠. 예, 1월 보통 중순에서 말 사이에 과제 신청 마감을 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공고 시점에서 1개월에서 2개월 전부터는 공고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은 제가 말씀드린 아이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네. 많은 정보 찾아봐야 되고요. 이게 상반기이고 하반기인 경우에는 또 틀립니다. 네네. 하반기는 3월이나 4월에 보통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5월 과제 마감을 신청 마감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도 마찬가지로 미리 정보를 파악해놨다가 내가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겠죠. 네, 이 네, 네.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사전에 내가 정부 R&D 사업에 신청했을 때 네. 과연 경쟁력 있게 선발될 수 있겠는가 미리 점검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점검하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정부의 정책과 이 과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아이템 또는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네네네.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기술을 조금 더 개발을 하면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내용을 만들 수 있겠는가를 네네.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두 네. 번째는 가점 요소가 중요합니다. 보통 연구개발 과제가 1차는 서면평가, 2차는 발표평가입니다. 네네. 그러면 서면과 발표평가 이외에 기업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점수를 더 주겠다고 하는 게 네네. 가점 요소예요. 네네. 가점 요소가 보통 과제가 하나 뜨면은 보통 2, 30가지가 나와요. 네네. 근데 기업들은 보통 이 가점 요소에 내가 해당이 안 되는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사실은 다 알려면요. 네네. 내 재무 상태도 봐야 되고요. 그쵸. 지난 3년간의 고용 현황도 봐야 되고요. 매출 현황, 수출 현황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석 요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 해내는 게 좀 어렵죠. 네네. 가점 요소 확인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1차가 소년평가잖아요. 아주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글도 잘 써야 되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네네. 이것을 과제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효과 부분까지 아주 명료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어야 네.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내가 읽어볼 때 빨리 들어오는 것 네네네. 이거 해도 되겠다 네, 좋겠다라는 네, 네, 걸 네, 판단할 수 있게 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계획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파악해야 돼요. 두 번째, 대면평가를 발표시킬 필요가 있죠. 네네네. 이게 핵심적인 최종 단계가 사실은 발표예요.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과 기술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발표 연습도 해야 되고 발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심사평가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려될 게 많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항목별로도 고려될 사항이 많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런 경우 기업에게 미리 사전에 R&D 역량 점검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개발 능력이 있고 잘할 수 있는지 혹은 문서 능력이 되는지 네네.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수치화시켜서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네네네네. 가운 누리비지에서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전문 기관이 있다라는 거는 중간에 이런 보고서 쓰고 그리고 예. 발표 준비 이런 것도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네. 기업이 스스로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사업은 잘합니다. 네. 잘 만들고 음. 잘 개발하고 잘 팝니다. 네네. 그런데 나를 외부에 어떤 기업이라고 드러내는 과정은 사실은 그것과는 별개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연구개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A부터 Z까지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네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핵심을 두는 게 뭐냐면은 이 기업이 가진 장점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겠는가에 중점을 둡니다.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은 아마도 기업이 IR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마 오늘 이사님 저랑 이 얘기 하시면은 뭐 1시간 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밤새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예. 오늘 유튜브 내용에서는 요 정도가 적합하겠죠? 아, 예. 이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다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더 궁금하신 거는 저희 로뎀 세무법인 기장 고객분들에게는 항상 더 깊숙한 무료 자문 제공해 준다고 하시니까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도 무료 자문 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사님? 예, 약속했습니다. 네. 예, 어려운 과정이지만 네. 약속했으니까 지켜야겠죠. 네, 예, 약속 지키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예. 구독자분들에게도 예. 상담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로뎀 세무법인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 가온누리비즈의 무료 자문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오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가온누리비즈에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사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